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토요일 화창한 날에 노인네가 맨 먼저 나타나서 어떡하죠? 제가 멀리서 눈 나쁜 사람한테는 아마 40살, 40대로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뭐 그렇게 봐도 상관없어요. 43년생이니까. 근데 지금 우리 나이로 70살이에요. 70살이면은 사실은 인생 70고래이라고 그래가지고 참 이미 죽었을 나이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다가 스르르 숨을 거둔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자연사니까. 제 이름은 윤구병이고요. 아까 여러모로 제 이력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한 15년 동안 국립대학교 철학교수를 했고, 그리고 한 18년 동안 변산공동체라는 공동체에서 농사를 짓고, 요즘에는 출판계 현실이 워낙 어렵다고 그래서 보리에서 강제로 끌어다가 저를 끌어다 놓으면 뭐가 될까 싶어서 한 3년 전에 보리출판사 대표로 앉혔어요. 그래서 그 노릇을 하고 있는데, 아예 출판계의 현실이라는 것은 도서정과제가 확립되지 않고 동네 서점이 되살아나지 않으면 실제로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해결되려면은 꽤 많은 시간이 걸리겠고, 그래서 3년 동안 제가 한 일이라고는 보리출판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까먹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보리출판사 이야기, 지금 사회자께서 특히 그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보리출판사는 사실은 1988년에 처음 기획실 형태로 만들어졌고, 근데 22년이 넘지요. 그 출판사가 유지된 지. 그런데 이제까지 나온 책 종수가 300종이 안 됩니다. 대체로 요즘에 부지런한 출판사들은 한 해에도 500종을 만들어내는 출판사도 있고 그 이상을 만들어내는 출판사도 있는데, 아주 더디더디 게으르게 책을 만들어 내왔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그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두 가지. 보리출판사를 처음에 설립할 때 우리가 내는 책이 나무 한 그루를 베어낼 가치가 있는 책인지 꼼꼼히 따져보자. 이것이 첫째, 저희가 저희 자신에게 자제를 하도록 하는 요소였습니다. 근데 나무와 우리 사이는 어떤 사이냐 하면은 목숨을 주고받는 사이지요. 사실 목숨이라는 것은 우리가 목으로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합해서 목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자로는 생명이라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우리말인 목숨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쉬는 숨에 섞여 있는 이산화탄소를 나무가 받아서 자라고, 그리고 나무가 내쉬는 숨에 섞여 있는 산소를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몸도 놀리고 손발도 놀리고 그다음에 머리도 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와 우리는 목숨을 주고받는 관계고 목숨을 나누는 관계다. 그래서 나무 한 그루를 베어내서 책을 만들면 그 책을 읽는 사람이 반드시 나무 2그루나 5그루, 10그루를 심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출판을 하는 사람들의 뭐라면 최소한 나무에 대한 예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더디 만들고, 또 하나는 다른 출판사와 경쟁하지 말자. 꼭 필요한 책인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른 출판사에서 내지 못하는 책을 내서 출판의 빈 고리를 메우자. 이렇게 해서 다른 출판사하고 경쟁하는 책자는 다른 출판사에서 내도록 하고, 경쟁될 만한 아이디어도 이건 당신네 출판사에서 내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다른 출판사를 소개해 준 일도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먹고 살았냐고요?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최근에 얼마 전에 한 4, 5년 전인가요? 최근이라도 저희는 그렇게 한 4, 5년 됩니다. 최근에 낸 책 가운데 보리 국어사전, 초중등 학생들이 보는 보리 국어사전이 있는데 이거는 7년 반에 걸쳐서 20억을 들여서 만든 책입니다. 다행히 그 책이 지금 저희가 국어사전, 초중등이 보는 국어사전 중에서는 제일 많이 팔려나가서 저희 살림에 큰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리출판사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참고삼아 말씀드리는데 보리출판사는 세밀화로 그린 도감들을 많이 냈습니다. 10권 넘게 한 15권 냈는데 그거 한 권 만드는데 4, 5년 걸리고 비용도 4, 5억이 들어갑니다. 그걸 꾸준히 만들어냈습니다. 다행히 그런 책들이 독자들에게 이 책은 정말 좋은 책이다. 꼭 저희가 그 책상 머리에다 놓고 봐야겠다. 이런 그 아껴주시는 독자분들이 많아가지고 보리 출판사가 이제까지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계속 말아먹고 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보리가 유명한 게 6시간제 정착이죠. 보리 출판사는 실제로는 나라에서 40시간, 주 40시간, 주 5일 근무를 하기 훨씬 전부터 7, 8년 전부터 40시간 근무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부터 주 30시간 하루 6시간제 노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노동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홍석화 선생이라든지 여러 분들 외국 경험이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험적으로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데서 해본 적이 있고 미국에서는 1930년부터 85년까지 50년 동안 켈로그라고 아시죠? 콘플레이크 만드는 회사. 거기에서 했다가 실패한 적은 있어도 지금 세계적으로 주 30시간을 노동시간으로 한 경우는 보기 드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했는데 되겠느냐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셨고 지금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보리는 책 한 권 서둘러 만들어서 한 권에 3,000부 팔리는 것보다도 한 달에 한 권씩 내서 하는 것보다도 10달 걸려도 좋으니까 3만 부 팔리는 책을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더디더디 만들고 있으니까 아직은 노동 강도라든지 그 다음에 업무 효율에서 특별히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농사를 워낙 짓다 보니까 시간 감각에 둔한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하고 대체로 행복해합니다. 다만 가장이 된 남자분들은 더러 불평을 해요. 6시에 제 퇴근하고 술 먹고 그러면은 모든 가사노동을 면제받는데 이 4시에 퇴근을 하게 되니까 가사노동을 계속해서 마누라가 맡긴다는 거예요. 제가 15년 동안 국립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농사지으러 변산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까지 농사 지으면서 제가 불행하다고 느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얼굴 행복해 보이지요? 농사라는 것이 실제로는 조그만 마을 공동체에서는 삶터가 일터이자 놀이터이지요. 우리 직장이라든지 서울에서도 이 삶터가 일터이자 놀이터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일터가 삶터로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실제로 도시에서는 의식주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할 길이 없죠. 전부 생산 공동체인 시골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여기에 전부 멀쩡하게 앉아 있는 분들이 사실은 다 농사 지어야 할 분들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서울에서 저기 머리 굴려야 할 사람이고. 근데 옛날에는 인구 80~90%가 시골에 있었는데 지금은 다 도시로 그 젊은 사람들이 다 이주해 오고 없지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아니면 그 후세대 가운데서 농촌을 책임질 사람이 인구 절반이 되지 않는 한 우리가 살아남기, 자급자족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자급자족이 없이 자주국방이라든지 독립국가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건 헛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정말 일터와 놀이터가 겸비될 수 있는 삶터를 찾는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농촌에는 노인들만 있고 도시에는 젊은이들만 있는 이 불균등한 현상은 저희 실제로는 불균형한 현상은 반드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해소돼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문턱 없는 밥집을 냈습니다. 그 도시에서 가장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이주 노동자를 비롯해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몸 놀리고 손발 놀려서 일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가장 건강을 해치기 쉬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땅도 살리고 물도 공기도 살릴 수 있는 농사법은 유기농으로 농사 짓는 것입니다. 유기농산물이 지금 값이 비싼 것은 오로지 젊은 노동력이 시골에 없기 때문에, 일손이 없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유기농으로 농사 지으면은 비료도 따로 살 필요가 없고 공장용. 그 다음에 저희 말하자면 제초제도 쓸 필요가 없고 농약을 쳐서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싸게 농사 짓는 방법입니다. 일손이 없어서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인데, 그래서 시골에서 건강한 유기농법으로 농사 지은 것을 가장 건강을 해치기 쉬운 도시 노동자들과 결합해서, 도시 빈민들과 결합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호주머니 그 사정이 닿는 대로 돈을 내고, 그 다음에 점심 한 끼는 먹되 음식 쓰레기는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해서 실제로 빈 밥그릇 운동을 겸하자 해서 서교동에 문턱 없는 밥집을 냈어요.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어려우면은 식재료값만 해서 5,000원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사람들 마음이 가난해서 평균 쳐서 한 2,000원 정도 내고 간대요. 점심 때 한 100여 명이 먹고 가는데. 그러면 실제로 얼마입니까? 한 30만 원 정도 점심 때 손해를 매일 보는 그런 형편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손발 놀리고 몸 놀려서 일하는 사람이 먹을 것, 입을 것, 잠자리를 마련해 주니까 이분들에게 가장 많은 대접, 가장 큰 대접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는 앞으로 좋은 세상,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삶터가, 일터와 놀이터가 함께하는 그 삶터가 꾸려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도농 간의 연대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한 운동의 일환으로서 보리출판사에서 소중한 책들을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아이들에게는 참 교육을 시켜야지요. 그리고 우리가 참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은 좋은 세상 만들기에 참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참교육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 참말과 거짓말, 참과 거짓이 뭔지 구별할 수 있으세요? 아마
진리가 뭐냐, 허위가 뭐냐 이따위로 물으면은 그 상당히 심오한데, 그런데 참말이 뭐고 거짓말이 뭐야 이렇게 물으면은 뭐 저런 질문이 있어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때 참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 거짓이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그 말로 하는 거죠. 있는 것을 있다고 그러고 없는 것을 없다고 그럴 때 참입니다. 참말입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있다고 하거나 있는 것을 없다고 그럴 때 거짓말입니다. 이건 여러 가지로 달리 말할 수 있지요. 같은 것을 같은 것이라고 하고 다른 것을 다른 것이라고 그럴 때 참이고, 인 것을 이라고 그러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할 때 참이고, 그 반대는 거짓이다. 그런데 참말을 할 수 없는 세상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린애들 때부터 거짓말을 배워요.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그렇습니다. 안델센의 벌거벗은 임금님의 적나라하게 나타나죠. 그거 어린애들만, 거짓을 모르는 어린애들만 저 임금님 빨가벗고 다니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누구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그리고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어떤 때 좋다고 그러고 어떤 때 나쁘다고 그래요? 간단합니다. 있을 것이 있고 없을 것이 없으면 좋은 것이고, 없을 것이 있거나 있을 것이 없으면 나쁜 겁니다. 우리 몸의 병 있을 것입니까? 없을 겁니까? 있어야 할 것이에요? 없어야 할 것이에요? 없어야 할 것이죠. 있으면 나쁘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점심 끼니 거르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배가 비어 있을지 몰라요. 우리 우리 말로는 워낙 양입니다. 양껏 먹었다 못 먹었다 하는데 이 위 속에 음식이 들어있는 것이 좋죠. 근데 있을 것이 없으면 나쁘죠.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회가 좋은 사회고 세상이 좋아지려면 억압, 착취, 전쟁, 탐욕 이런 것은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없을 거죠. 그것이 있으면 나쁘죠. 자유, 평등, 평화, 우애, 관용 이런 것은 꼭 있어야 할 것인데 없으면 나쁜 거죠.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좋은 세상이에요? 나쁜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제 이야기 시간이 끝나서 저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네. 너무 저희가 시간을 짧게 들여서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 죄송한데요. 혹시 좀 질문을 잠깐 좀 받아봐도 괜찮을까요? 예, 질문하십시오. 저번 토크에도 저희가 보니까 그 생생한 대화를 좀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혹시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거나 평소에 좀 궁금했던 내용 있으시면 지금 바로 저희가 마이크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 드시면 저희가 바로 질문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세요? 여기 일단 한 분 있으신데요. 첫 질문 들으시는 동안 여기 두 번째 분도 있으시니까요. 남자분 준비해 주시고요. 발표해 주시죠. 네,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 귀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도시에서 정말 그 취약계층으로 일하시는 분들, 몸을 움직여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제도적으로는 많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시간이 할 것 같은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농업을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학교나 학과를 만들어서 지도하고 시골로 기농을 권장하는 거죠. 그런 정착 제도 같은 것들을 좀 활성화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이게 많이 어려운 일일까요?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장한테 압력을 가하십시오. 올해는 서울에 저희가 시립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립대학에서 기초살림에 관한 관은 따로 독립을 시켜서 이를테면은 산살림학과, 들살림학과, 갯살림 혹은 바닷살림학과를 따로 농촌에다가 지어서 거기서 아이들이 몸놀리고 손발 놀려서 말하자면은 우리나라 기초살림인 산살림, 들살림, 바닷살림을 익히도록 하는 것을 빨리 해라.
그러면 그건 서울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서울 시민들 자제에게도 도움이 되는 걸 거다고 압력을 가하세요. 그렇게 해서 분교 형태라도 실제로는 그런 학교가 그 생산 건강한 노동이 있고 건강한 생산이 있는 농촌 지역의 분교 형태라도 설 수 있으면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실제로 몸 놀리고 손발 놀리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덧붙여서 조금 말씀드린다면 중국 지금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괴물 경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미국을 곧 따라잡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경제를 움직이고 있느냐 하면은 문화혁명 때 중국 문화혁명 때 하방이 됐던 사람 대개 이제 5년에서 10년까지 하방 기간을 거치고 그때 중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모두의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농촌에 내려가서 혹은 조그만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몸으로 우리 실제로는 의식주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중국 공산당의 중년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부. 그래서 저게 유지가 가능한 겁니다.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삶을 몸으로 체험해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부정부패도 심하고 실제로는 그러더라도 현재까지 끄떡없이 버텨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분들이 만일 여러분들이 시골에 나가서 지금 몸 놀려서 일하고 손발 놀려서 일하는 것을 익힌다면은 여러분들 사이에서 지도자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네. 그러면 두 번째 또 질문 있으신데요. 남자분이신데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방배동에서 하는 노대영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농촌 같은 이제 생산 공동체에서는 3터가 곧 1터이자 놀이터라는 말씀에 상당히 크게 공감을 하고요. 하지만은 저는 뭐 농사를 짓지는 못하고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는 형편에서 사실 비슷하게나마 1터가 좀 놀이터처럼 느껴질 수 있고 좀 3터가 될 수 있다면 좀 어떤 뭐 조직의 문화라던가 마인드셋이라던가 이런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선생님이 뭐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보리 출판사라던가 혹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예시 혹은 저희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가져야 될 자세 같은 것이 있다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좀 덧붙여서요. 그러니까 대표자님들이 더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 일터를 일구시는 그분들께 해주시고 싶은 말씀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는 이 대체로 인구 10명당 하나, 9명당 하나가 정신노동을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기독교에서는 랍비들한테 그 십시일반으로 모아준 것이 나중에 내려와서 11조가 됐고, 그 다음에 동양에서는 정전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네모난 밭을 가로로 둘, 세로로 둘 그으면은 9등분이 되는데 그 가운데를 공동경작을 해가지고 정신노동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주었었던 예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머리 쓸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 균형은 뭐 조금 바뀔 수 있지만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 제도 교육이라는 엉터리 교육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통에 사실은 균형이 무너져 버렸어요. 손발 놀리고 몸 놀려서 일하는 사람들이 의식주 문제를 전부 해결해 주는데 머리 굴려서 살려고만 하는 쪽으로 교육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거 바꿔내지 않으면 아무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자녀들 교육시키려 그리고 이 생계 문제 해결하려 해가지고 가장이 12시간, 15시간 뭐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그걸 보게 되면은 이 휴일 근무라든지 과외 근무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로 그 가장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생각되지만 안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시간 일하면 자식의 일자리는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의 일자리를 뺏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의 구조가. 그래서 어쨌든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일하는 시간이 많은 나라라고 하는데 이 일 많이 하는 나라에서 건강한 생산이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어요. 유해식품
그 첨가물 공장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실제로는 돈만 된다면은 나날이 불어나고 생태계를 해치는 그런 산업도 화생방 무기 공장이라든지 체류탄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돈만 되면은 마구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판입니다. 건강한 생산이 있어야 건강한 분배가 있고 건강한 분배가 있어야 건강한 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일자리는 늘어야 하고 일하는 시간은 줄여야 한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일하는 시간이 건강한 생산으로 돌려져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이거는 여기에서 창업을 꿈꾸는 분이나 이미 실제로는 한 회사를 책임지는 분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밑에 있는 사람을 장시간 부리게 되면은 실제로는 청년 백수는 그만큼 느리는 거고 그리고 불건강한 생산 영역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루에 한 해에 1000종을 만들어낸 출판사에서 어떻게 이게 정말 나무 한 그루를 베어낼 가치가 있는 책인지 아닌지를 그 회사의 최고위에 있는 사람이 검토할 수 있습니까? 한 권 한 권을 읽어보고 실제로는 그걸 내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1000권을 한 사람이 읽을 수 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업 경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기업 경영을 하는 쪽에서는 노조가 결성이 돼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쪽으로 비판 세력이 있어서. 그래서 버리는 노조가 있습니다. 유니언 노조입니다. 모두 노조원이 되고 저도 실제로는 이 대표를 그만두게 되면은 일반 노동자로서 일할 수 있습니다. 정년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는 저희 보리출판사의 경우가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앞으로 이 시험이 성공하지 않으면은 저는 우리나라 기업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강렬하고도 좋은 말씀이셨어요.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